아는 기자, 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운명의 날의 전야 대선 소식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만 선거운동 할 수 있잖아요. 네네.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오늘 후보들은 어떻게 보냅니까?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오늘 마지막 서울 집중 유세를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스튜디오에선 잘 들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스튜디오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후보가 도착하지 않고 있어서 뭐 별도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후 8시 반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 모두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는 오후 9시부터는 젊은 층이 많은 곳으로 향하는데요. 이 후보는 서울 홍대거리에서, 윤 후보는 서울 건대 입구와 강남역에서 선거운동이 마감되는 자정까지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합니다.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선거운동 끝나고 오늘 밤엔 후보들 잠이 안 오지 않겠냐? 예. 네, 자 아무래도 뭐 운명의 날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사전 투표를 다 했잖아요, 후보들은. 그럼 내일은 뭘 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일단 오늘 전국을 돌아다녀서 잠을 잘 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아직 뭐 선거운동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유세가 남아 있어서 아직 일정이 확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으로는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통상적으로 후보들이 그랬듯이 자택에 머물면서 투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선거운동 기간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했었죠.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내일 자택 인근에서 비공개로 투표할 계획입니다. 자, 5년 전에는요, 이제 1, 2위 표 차이가 이제 꽤 나서 네네. 한 밤 10시쯤 넘으면 이제 대충 알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려면 시청자분들도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죠? 네, 일단 저희가 전망했을 때 이 투표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 새벽 1시 전후나 돼서 누가 당선자인지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이 관외 투표를 한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기표 후에 이 밀봉된 봉투에 투표지를 담았었죠. 이걸 일일이 뜯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집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이 두 후보의 득표 차이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표 방송을 보다 보면 우리 채널A를 비롯한 방송사에서 당선 유력, 확실 이런 뭐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공식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패배 후보의 승복 연설입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이 108만 표 차 박빙 승부였던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투표 마감 5시간 40분이 지난 밤 11시 40분쯤에야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역대 최다 표 차이를 기록한 2017년 대선에선 홍준표 후보가 이때는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였는데 그래서 2시간 반 만인 오후 10시 반 패배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빠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내일 후보들이요, 이 결과가 나오면 뭘 합니까? 저희가 양측에 다 물어봤더니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선 국회에 마련된 이 각 당의 개표 상황실이 있는데 여기를 방문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승리 세레모니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앞에 각 당의 당사가 있는데 이곳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테니까 이곳으로 가서 이 승리를 축하하러 나온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초 뭐 여기 앞에 있는 뭐 광화문 이 시내에 모여서 대규모로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양측 모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매일 알아보고 있지만 매일 궁금한 게 바로 이 판세인데요. 네네. 하루 전인 지금이 제일 정확하겠죠. 네. 오늘 여야 두 당의 핵심 인사들이 안 그래도 판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죠. 마지막까지 한 표 한 표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1.5% 정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저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가 양당에 조금 더 들어봤죠. 네, 이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역시나 최대 승부처가 어딜까? 바로 뭐 서울, 경기 수도권입니다. 이곳에서 이겨야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뭐 양쪽 모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호남에서 또 국민의힘은 이 영남에서 좀 지지를 확 벌려야겠다. 득표를 차를 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대선에
여야 모두 이 자기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상당히 공을 들였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민주당은 이 이재명 후보의 이 고향이 경북 안동인 만큼 대구 경북 지역에서 25% 이상 득표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복합 쇼핑몰 공약 등을 제시한 호남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많은 11% 이상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개표 후에 이제 당선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선자가 되는 거죠. 당선인. 그렇죠. 개표가 최종적으로 마감이 된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이 당선증을 교부하는데 이거를 받으면 당선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네. 당선인은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전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새 정부의 조직과 기능, 정책 기조 등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총리 후보자 등도 이때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 내각을 지명할 수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했는데 과거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선 16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일주일 만에 인수위를 공식 출범했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선거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희 채널에는 이제 개표 방송을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출격 준비를 마쳤죠. 그렇죠. 내일 낮 12시부터 이 특집 선거 방송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건데요. 네. 사실 개표를 시작하면 뭐가 가장 궁금할까요? 누가 당선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널A가 개발한 예측봇 알파A가 개표 초반부터 실시간으로 당선 확률을 계산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선판을 꿰뚫어보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정치부 현장 기자도 총출동하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우 기자였습니다.